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김석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본인을 추진단장으로 해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박형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형동 의원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설립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한 바 있고 추진 의지가 있으니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하나로 출발할 수 있으며 이는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통과가 되면 이 내년부터 재외동포청이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하나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만일 계획대로 내년 초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 재외동포청이 꼭 필요하다는 미주동포들의 염원과 의지 표명이 절실한 때입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미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이후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비우량 담보대출 문제가 터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시스템 붕괴까지 몰고 오지는 않겠지만 모기지 대출업체의 파산이 속출해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억 2천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진 모기지 대출업체가 최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퍼스트 개런티 회사는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파산 신청 전 600명의 직원 중 471명을 해고했습니다. 다른 중소모기지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힌 상태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증거금 요구, 즉 마진콜을 당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페니메나 프레디맥 같이 정부 지원을 받는 모기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중소모기지 업체는 대부분 파산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방기금금리가 2.25%로 상승하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5%대로 올랐습니다. 이는 작년 말 3.1%에 비해 급등한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 탓에 코트 위의 악동으로 불리던 미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러시아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수감 중인 미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리너의 석방을 위한 것입니다. 21일 미 언론은 로드먼이 기자를 만나 그리너를 돕기 위해 러시아로 가도록 허가받았다, 곧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직접 북한을 방문해 2018년 북한에 억류되었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의 석방 역시 자신이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아예 사실 무근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현장의 모습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난 푸틴에 대해 잘 아니 괜찮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계가 나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 미국은 강력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리너 여자 농구 선수가 러시아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억류됐고 최근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게 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드먼이 직접 중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그리너 선수를 포함해 러시아 억류 미국인과 미국에 억류된 러시아인 수감자를 교환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중서부지부가 2022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3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중서부지부의 제인 리 회장은 미 중서부 지역에서 28명의 대학생과 2명의 고등학생 등 3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생들은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미시간, 미주리,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인디애나 등 8개 주에서 선발됐으며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24명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5만 7천 달러입니다. 이번에 응모한 학생은 지난 7, 8월에 걸쳐 158명이었으며 21명의 장학위원들이 심사한 후 최종 선발한 것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명단은 한미장학재단 홈페이지 kasf.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학금 수여식은 내달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여식에 참여하려면 kasf.midwest@gmail.com으로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첫 작품인 애플1 컴퓨터 시제품이 경매에서 67만 7,196달러에 팔렸습니다. 21일 미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경매업체 RR 옥션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출신의 한 낙찰자가 1970년대 중반에 생산된 애플1 시제품 한 대를 67만 7,196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잡스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 스토어 바이트샵 주인 폴 테럴에게 애플1 작동을 시연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원래 애플1을 40달러짜리 DIY, 직접 자신이 조립해 만들기, do it yourself로 만들려고 했다가 스토어 주인 테럴의 설득으로 이를 사전 조립된 개인용 컴퓨터로 제작해 한 대에 666달러 66센트에 판매했습니다. 수년간 애플 창고에 보관됐던 이 시제품은 진품 인정을 받았으며 1976년 테럴이 찍었던 사진 속 모델과 일치합니다. RR 옥션의 바비 리빙스턴 부사장은 이런 시제품 없이 애플1도 없는 것이라며 잡스와 애플 수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보물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애플1 컴퓨터가 경매에서 약 40만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HBS가 저소득층 가난한 학생에게 경영학 석사과정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올가을 학기부터 재학생 중 1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 7만 6천 달러, 즉 MBA 과정 2년간의 학비 전액에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유능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MBA 이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될 경우 MBA 2년 과정 동안 매년 장학금 7만 6천 달러를 받게 됩니다. 기숙사 이용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 3만 5천 달러는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재학생의 10% 정도인 200여 명이 이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학 측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260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823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